대표님 안녕하세요. 엄청 춥네요 그냥. 영하 6도의 한파가 내려앉은 두메산골에 사람도 동물도 정겨운 외딴 집 하나. 잘 노는 거하고 그 맛있는 거 먹는 거, 그게 큰 낙이니까는. 하얀 입김이 새어나오는 이곳에서 홀로 유기동물들과 함께한 지 11년. 이 남자는 어째서 이런 고단한 삶을 선택한 걸까? 우리가 모든 유기견들을 다 구할 수는 없어요. 그건 이제 잘 알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하고 또 인연이 맺어진 애들은 가능하면 다 구하려고 그래요. 위기의 동물과 함께하는 삶. 동물단체 대표 똥아저씨의 일상으로 찾아갔습니다. 시작에 앞서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위기의 동물들이 가족을 만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해돋이를 따라 굽이굽이 도착한 외딴 주택. 대표님 안녕하세요. 주인공 똥아저씨를 만났습니다. 머리 조심하세요, 여기. 머리 조심하세요. 아 네 여기. 눈을 뜨자마자 컴퓨터 전원을 켠 똥아저씨. 전날 모은 기부금과 사용 내역을 100원 단위로 공개합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1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하고 있어요. 회계가 투명하지 않으면은 단체 신뢰는 그냥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입김이 나와요. 영하 6도의 추위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실내. 안 추우세요 이렇게? 차라리 햇살이 비치는 집 밖이 더 따뜻할 것 같더라고요. 그냥 우리 애들 밖에서 지내고 있잖아요. 아이고 저놈도 춥게 지내는데 나만 여기서 따뜻하게 지내는 게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언젠가부터 들더라고. 초코파이 2개로 아침을 때운 뒤 구조견들의 먹이를 챙겨주는 똥아저씨. 동물단체 이름으로 구조돼 입양을 기다렸지만 다양한 이유로 입양이 좌절된 개들이죠. 양경로를 전부 구리시 스티프라는 곳에 그 재개발 지역을 이제 떠돌던 애예요. 입양 시기를 놓치면 입양센터의 구석진 견사에서 쓸쓸히 늙어가는 것이 동물단체 유기견들의 슬픈 운명. 그게 딱했던 똥아저씨는 집 마당에 미니 쉼터를 차리고 남은 생을 보살피며 단체 대표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유기견들을 다 구할 수는 없어요. 그건 이제 잘 알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하고 또 인연이 맺어진 애들은 가능하면 다 구하려고 그래요. 제가 받는 월급의 한 35% 정도가 들어가요. 그게 내 삶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유독 순둥순둥한 녀석. 3살 보더콜리 귀남이인데요. 인기 많은 견종인데다 나이도 어린 녀석이 어쩌다 똥아저씨 곁에 온 걸까요? 이야기는 3주 전. 똥아저씨는 운명 같았던 귀남이의 구조 스토리를 들려줬습니다. 귀남이를 만난 곳은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는 경기도 양주의 외딴 도로. 이유야 알 수 없으나 귀남이는 달리는 차들 사이를 위태롭게 헤매고 있었고 그 모습을 똥아저씨가 우연히 목격한 겁니다. 개, 고양이, 고라니들이 로드킬 당한 거를 제가 여러 번을 봤어요. 아이고 저 녀석 위험하겠다 해가지고 바로 밑에 있는 그 주유소에다 차를 세우고. 큰 스트레스를 받은 탓에 대개 유기견은 낯선 사람이 불러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전문 포획 장비를 써야 하지만 그마저 성공 확률은 낮습니다. 당장 로드킬 위기에 처한 위태로운 상황. 똥아저씨는 제발 다가와주길 기도하며 보더콜리아 불렀는데 글쎄 녀석은 애타는 부름에 쪼르르 다가와 품에 안겼습니다. 너 이제 살았어. 지켜보던 주유소 사장님도 구조에 힘을 보탰고 그렇게 귀남이를 무사히 이동장에 옮기는 데 성공했답니다. 앞으로 잘 살아.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주인이 있는지 확인 절차를 밟고 건강검진을 받게 된 귀남이. 그런데 안타까운 결과가 나옵니다.
심장사상충이 양성이 뜬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 주인이 뭐 마당이나 여기 논밭 한 군데 귀퉁이에 어디 묶어놓고 키웠던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마이크로칩 검사를 했더니 없더라고. 현행법상 유기견은 혹시 유실견일 경우를 대비해 열흘간 보호소에서 지내며 견주를 기다려야 합니다. 문제는 귀나미처럼 치료가 절실한 유기견들, 수용한 동물이 넘치는 시보호소에선 치료도 못 받고 오히려 다른 개의 전염병이 옮을 위험도 큽니다. 귀나미를 차마 시보호소로 보낼 수 없었던 뚱아저씨. 시보호소와 상의해 방법을 찾았는데요. 치료와 돌봄은 안전한 뚱아저씨네 집에서 하되 열흘 공고는 시보호소에서 올려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도중에 주인이 나타나면 귀나미를 시보호소로 돌려주고 그게 아니면 뚱아저씨가 돌보며 입양자 모집을 하기로 한 거죠. 그렇게 공고기간을 무사히 넘기고 뚱아저씨 품에서 지내는 귀나미. 안락사 걱정 없이 심장사상충 치료도 마무리하며 건강히 지내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콜리 아니랄까 영리함이 돋보이는 녀석. 조수석에 잘 올라타고 밥도 얌전히 먹고 애교도 이렇게 많네요. 얘는 어디 입양 보내도 잘 살 수 있는 애거든. 방이랑 집이 그 마당이랑 왔다 갔다 하는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개로 나머지 여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간절한 바람처럼 의젓한 귀나미가 멋진 가족을 만나길. 귀나미는 참 의젓한 강아지였어요. 맛있는 간식 앞에서 옆 친구는 난리가 났는데 혼자 얌전하더라고요. 이 녀석은 엄청 허겁지겁 먹고 귀나미는 얌전하게 먹어. 참을성이 많아서 사료도 덜어준 것만 먹고요. 그런 귀나미가 못 참는 게 하나 있으니 바로 구조자 뚱아저씨의 품이랍니다. 이번에는 조수석에 올라탄 귀나미. 뚱아저씨와 오붓하게 드라이브를 하다 보니 위태로웠던 구조 장소를 지나서 여기 이 길을 이제 이 녀석이 쭉 걸어가고 있더라고. 이렇게 이게 길이 내리막길이 꽤 가파르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차에 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잠시 뒤 웬 주유소에 도착했어요. 구조 당시 힘을 보태준 주유소 사장님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온 거였네요. 야, 너 예뻐졌다. 덩치 큰 귀나미를 안전한 이동장에 담을 때 주유소 사장님이 큰 도움을 주셨다네요. 우리 사장님이 이 리드줄을 잡고 계셔가지고 제가 그 스캔들 잽싸게 갖고 왔지. 야, 앞으로 그거 잘 살아. 이번에는 귀나미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바로 입양 준비를 도와줄 행동 전문가 쌤들이에요. 영리한 보더콜리가 등장한다는 소식에 다들 신이 나셨어요. 사람 되게 좋아하네요.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문제 행동을 찾아볼 건데요. 일단 보호자와 속도를 맞추며 차분히 산책하더라고요. 그런데 30분쯤 지났을까? 문제 행동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기다려봐. 자, 올라가봐. 자, 올라가. 응? 자, 올라가. 자. 글쎄 귀나미가 높은 곳을 못 올라가더라고요. 가정생활을 하려면 계단도 오르고 소파에도 올라가야 할 텐데. 전문가쌤들 도와주세요. 이렇게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이런 지형지물 같은 거를 이용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산책하다가도 그냥 이런 지형지물이 있으면은 거기도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그런 연습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래 목장에서 주인 명령에 따라 가축들을 돌보는 목양견 출신인 보더콜리. 명령을 따르고 칭찬받는 걸 무척 좋아한다는데 확인해볼까요? 좀 더 어려운 과제도 접었는데요. 조금 머뭇거리더니 금방 성공하네요. 옳지, 잘한다. 이놈아, 일로 가볼까? 어?
옳지. 자신감도 충전했겠다. 최종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귀남이. 두근두근. 과연 그 결과는? 귀남아, 다시 한번 보여줘. 이해도가 진짜 빠르네요. 이렇게 해서 최단 교육 시간을 달성해버렸답니다. 올라가자. 귀남이보다 더 신이 나서 덩실덩실 뛰어다니는 구조자 뚱아저씨. 아이고. 구조된 유기동물들은 어떻게 하나같이 숭둥숭둥 사랑스러운 걸까요? 아이고. 그 해맑은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프지만 또 이렇게 따뜻한 도움을 주는 분들이 있어 세상은 참 살만한 것 같습니다. 사연이 소개되고 귀남이에겐 2건의 입양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 건수는 적지만 모두 신중한 데다 거주 환경도 훌륭한 분들이었죠. 두 가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두 번째 가족에게 입양이 성사됐습니다. 입양의 주인공은 전북 군산에서 왕복 400km를 달려온 입양자 최수빈 씨 가족입니다. 5, 6년생이요. 할머니예요, 할머니. 그만 나이도 있고 그래서 그만 길러야 되나 어쩌나 그랬는데 바로 얘를 보게 됐어요. 저는 대형견도 많이 길러봤고 이 정도 아이 하나면 우리 집은 문제없이 얘를 돌봐줄 수 있는데 싶어서 결정을 했죠. 유튜브에서 의젓한 귀남이의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했다는 입양자 가족. 기대감만큼이나 고민도 깊었다는데요. 마지막 기르던 개를 떠나보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기쁜 만큼이나 큰 슬픔을 또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컸다고 하시네요. 마지막 애 보낸 지가 3년이 됐어요. 이제 얘를 데려오려고 생각하니까 몇 날 못 자고 울었죠, 나는. 가족이니까. 보냈을 때 어땠는지 그 마음이 똑같이 그대로 다 기억나요. 환경은 더없이 훌륭했습니다. 드넓은 정원에 실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대저택. 무엇보다 입양을 대하는 진지한 마음씨가 느껴졌습니다. 그 귀남이처럼 덩치가 있는 아이들을 실내까지 들이는 입양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마당이랑 실내를 자유롭게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이고 그 정도로 사랑을 해준다는 거니까. 그렇게 상담은 종료되고 귀남이는 행복한 입양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3주일 뒤 입양 3주일 뒤 입양자님에게 귀남이의 근황을 물어봤습니다. 난 세상에 개가 그렇게 정신없이 밥 먹는 거 처음 봤어요. 정신없이 막 정말 흡입하더라고요. 안 그랬어요. 먹고 체할까 걱정될 만큼.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는 이제 조금씩 잦아들고 이틀 지나니까 이제 지금은 그냥 차분하게 잘 먹어요. 말라무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들 드나드는 문 있죠. 이제 글로 들랑거리니까 바람도 맞고 안에도 집을 하나 주고 밖에도 하나 주고 착해요. 정말 착하고 순하고 말귀도 잘 알아듣고 일단 한번 가르쳐주면 말짓을 안 해요. 전혀 안 하고. 그새 입양자님의 일상에 완벽하게 녹아든 귀남이. 적응 기간을 무사히 마치고 입양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축하해 귀남아. 귀남이에게는 펫푸드 업체 로얄캐닌에서 1년치 후원 사료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소중한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끝으로 누구보다 귀남이의 입양을 기뻐할 구조자 뚱아저씨의 소감을 들으며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귀남이는 또 제가 우연치 않게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치 않게 발견한 애잖아요. 마치 알고 지냈던 사이처럼 이렇게 나한테 쪼로로 와가지고 내가 챙겨주는 간식 먹고 그러면서 쉽게 잡고 그래서 더 기억이 많이 나요. 귀남이 좋은데 입양 가가지고 정말 마음이 흐뭇해요.